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렌 버핏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요새 다들 많이 힘드시죠? MS 오토텍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지부진한 주가 때문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기업 자체적으로도 다니고 벤 생산 말고는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도 명신산업의 북미 신규 공장 설립건도 모두 깜깜이 무소식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간 상태인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명신의 향후 차량 연간 생산 예상 대수도 기사마다 차이가 있고 웨이마 모터스, 바이튼 모두 오리무 중입니다.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말씀드릴 것도 있을 텐데 말이죠. 영상을 통해 몇 가지 최근 소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본격적인 다니고벤 생산 시작. 작년 11월 말 대창모터스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준비해왔던 다니고벤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올해 4월에 생산을 시작한다고 했다가 밀려서 6월 25일 출고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다니고벤 생산을 시작으로 전기차 위탁업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업체와의 위탁 생산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 모 기사에서 중국 업체 2곳, 미국 업체 1에서 2곳과 협의를 벌이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열심히 위탁 생산 계약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창모터스, 바이튼, 웨이마, 패러데이 퓨처, 그리고 다른 신생전기차 업체 한 곳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겨우 다니고벤으로 첫 발을 내디딘 상태이니 말이죠. 연 20만 대 이상 생산해낼 수 있는 군산 공장의 설비가 아깝습니다. 다니고벤 연 3,000대 생산으로 캐파의 겨우 1% 정도 사용하고 있네요. 2. 실적. 1분기 보고서를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습니다. 걱정이었던 명신 인도법인의 손실은 이제 거의 잡힐 듯 보이는 반면 브라질 법인의 상황은 한층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델타 변이로 시끄러운데 델타 변이가 인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이머징 국가에 진출한 해외 법인들의 실적은 중국을 제외하곤 정상화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법인의 경우 명신산업 산하에 있는 심원, 중국 법인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80억가량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는 심원 중국 법인은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본격적인 생산 덕에 1분기에만 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실적이 급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에서만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엔 독점 납품, 중국에는 다른 경쟁사와 함께 납품하는 명신산업은 올해 최대 50만 대 이상의 생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여겨지는 테슬라와 함께 최소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신산업의 실적을 MS 오토텍이 반영하고 있으니 MS 오토텍의 실적 역시 역대 좋을 것입니다. 당장 2분기는 차량용 반도체의 영향으로 인해 호실적을 보이긴 어려우나 테슬라가 이미 5월에 2분기 캐파 전량에 대한 판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어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적이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선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전환사채. 2021년 6월 29일부터 2025년까지 4년에 걸쳐서 400만 주가량의 전환사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전환가액은 5,745원 270억가량으로 시총 대비 12% 정도의 물량입니다. 당장 물량이 다 나올 일은 없겠지만 주가가 오르려고 할 때마다 전환권을 행사해서 매물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건 이외에 MS 오토텍에서 발행한 추가 전환사채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신주인 수권 부사채 행사도 종료된 만큼 이번 전환사채를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전환사채의 발행이 없으면 좋겠네요. 4. 패러데이 퓨처 상장. 2분기 내 상장하기로 한 패러데이 퓨처의 상장이 7월로 미뤄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7월 20일 주주총회를 거쳐서 스펙주 PSAC와 합병을 최종 승인하고 상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병 승인 후 바로 PSAC가 패러데이 퓨처로 변경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후 12개월 이내에 FF91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고 명신에서는 2023년 하반기부터 패러데이 퓨처사의 대중화 모델에 대한 양산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해결 단계. 지난 1분기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세계 차량 메이커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었죠. 이젠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3분기에는 MS 오토텍의 실적도 그에 맞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후 실적을 거뒀고 2분기도 선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3분기에는 다시금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상하게 MS 오토텍은 호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 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6. SGP2로부터 투자 유치 완료. 2021년 7월 1일 MS 오토텍에서 교환 사채를 발행한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뉴스를 보니 명신에서 전환 사채도 발행하여 도합 5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2년간을 끌어온 사모펀드로부터의 투자금 유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전에 한투PE와 SGPE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로 확정되어 있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바이트 내 파산 직전까지 가는 상황으로 이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바이튼을 대체할 대창모터스, 패러데이 퓨처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음으로써 결국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총 1,1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명신에 대한 추가적인 교환 사채의 발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신에서 전환 사채 발행하거나 MS 오토텍에서 추가 대출 받아서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추가 자금 조달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치한 투자 자금을 잘 사용하여 회사의 능력을 입증해 보인다면 다시 투자를 받을 수 있겠죠. 지금 받은 자금으로 위탁 생산을 위한 설비를 갖추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히 MS 오토텍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MS 오토텍, 명신산업은 추후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전기차 시장, 특히 테슬라의 성장을 공유할 수 있는 기업이죠. 제가 MS 오토텍에 투자했던 이유인 명신 군산 공장이 오히려 리스크가 되어 버린 상태라서 오히려 이게 회사에 손실을 미치고 있어 씁쓸하긴 합니다. 비록 아직 유의미한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은 당장 다니고 베네 생산 핫스탬핑 설비 이전을 통해 핫스탬핑 차체 부품 생산 납품 1년 이내에 패러데이 퓨처 FF91의 차체 부품 납품 예정 등 어느 정도 적자 보전에 힘을 보태고 있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사화된 자료에 따르면 패러데이 퓨처사는 상장 후 12개월 안에 FF91 모델의 양산에 들어갈 것이고 명신은 FF91의 차체 부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3년 하반기부터 FF81, FF71 등 대중화 모델에 대한 위탁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른 위탁 생산 건은 웨이마 모터스와 10월부터 바이튼과 2022년 상반기부터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회사는 웨이마 모터스 한 곳이라 웨이마 모터스와의 위탁 생산 계약 건이 올해 안에 잘 이루어지는지 잘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패러데이 퓨처는 상장까지 했으니 못해도 유상증자 계속하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업체 및 지방정부에서도 투자에 들어간 상태라 어떻게든 존속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이트는 여전히 오리무 중. 폭스콘과 협력하여 2022년 1분기부터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찌 될지는 모릅니다. 명신 측이 또 바이튼의 주주로 포함되어 있어 바이튼이 생산 시작한다면 명신 측도 2022년 상반기에는 위탁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렇듯 주요한 위탁 생산들의 진행 여부가 향후 1년 안에 결정될 것입니다. 실적 대비 주가 측면에서 12개월 포워드 PER로 8을 적용하면 지금 주가가 나오긴 합니다. 과거의 자동차주들은 성장성이 없는 기업들이기에 저퍼를 적용받았었고 부품주들은 더 저밸류로 평가되었는데 MS 오토텍은 부품 중에서도 특히 저부가 가치 사업인 차체 부품 생산업체이다 보니 아직도 저밸류를 적용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현재 영업이익률 좋고 전기차 차체 부품 수요 증가로 인해서 3, 4분기 후 실적이 나올 것, 내년에도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은 자명한 걸 생각해보면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봤을 때 PER 10은 적용받아야 하는데 부채가 많고 리스크가 커서 저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환 사채 물량 문제도 있고 아직 명신 군산 프로젝트도 회사에서 시원하게 말해주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긴 합니다. 이래서 분산 투자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MS 오토텍 손절하고 다시 재매수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주가가 더블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수익률은 30% 언저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저는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연말까지 계속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가격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저도 답답할 때면 차트를 참고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 올리면서 차트를 참고해 보았는데 차트상으로는 지금이 거의 저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트를 믿진 않지만 답답한 상황이라 지지를 잘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최근에 회사 일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바빠서 한 달에 꼭 영상 한 개씩은 올리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한 달에 한 번은 주주로서 MS 오토텍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S 오토텍 이외에도 다른 종목 공부한 영상이나 투자 관련 도서에 관한 영상 등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료 수집하고 영상 만들다 보면 몰입도 하게 되어서 그나마 회사 일처럼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잊을 수 있더군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다치지도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